자, 부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제 지표에 따라서 펀더멘털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외환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KB 외환선물의 최윤진 연구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쪽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확장 국면에 위치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낮췄는데요. 이에 따라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의 미니 부양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HSBC가 발표한 중국의 6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50.8을 기록하면서 7개월 내 최고치를 보여 올 들어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서 경기가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49.4에 비해서는 1.4포인트가량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제조업 호재는 전일 증시와 외환시장에 모두 활기를 불어넣었고요. 원화를 비롯해서 상품 통화인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 등 주요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달러에 대해 4월 11일에 최고치인 0.9446까지 오르면서 종고점인 0.9462 부분을 위협을 했고, 국내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018.5의 거래를 마치면서 2원 10점 하락해 강세를 보였으나 저점 인식과 당국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강세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편 금주는 월말과 분기말이 겹치면서 내고 물량 출회 강도와 주식 순매수 추세에 따라서 원달러가 방향성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 맴돌았던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까지 이번 주 좀 주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유로존의 경제 지표는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에는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유로화의 동향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유로화가 지표 실망감에 간밤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FOMC에서 비둘기파적 스탠스 확인으로 달러가 하락하면서 소폭 반등에 나섰던 유로화가 금주에는 유로존 PMI 지표 실망감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르키트가 발표한 6월 유로존의 합성 구매자 관리지수 예비치는 전월의 확정치인 53.5보다 하락한 52.8로 집계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53.3이었는데요. 이를 한참 밑돈 수치를 기록한 것은 프랑스의 부진이 유로존의 전반적인 PMI 부진을 주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프랑스 서비스업 PMI의 경우에는 전월에 49.1에서 48.2로 떨어지면서 경기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제조업 역시 49.6에서 47.8로 급락하면서 크게 부진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여파에 유로화는 장중 한때 1.3575까지 내려가면서 1.36선을 이탈해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유럽 증시 역시 하락 마감하면서 지표 부진에 따른 여파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금주에는 유로화가 미달러와 약세를 반영하면서 완만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1.36 후반대에서는 그 위로는 상승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유로화의 방향성 또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이번 주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간밤에는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주택 시장의 회복세를 나타내는 모습, 이에 따라 달러화는 낙폭을 후반 상당 부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화의 동향도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네, 금방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의 주택 경기가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5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전월 474만 호에서 4.9%가량 증가한 489만 호를 기록했고요. 예상치였던 475만 건보다도 크게 웃돈 수치였습니다. 주택 판매 증가 요인으로는 미국의 고용 회복과 재고 증가, 모기지 금리 하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24일인 금일 밤에는 상무부가 발표하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대기를 하고 있어 전일에 이어서 미국 주택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미국의 주택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금일 외환시장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달러화가 뉴욕장에서 다소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80.315까지 떨어지면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지만 뉴욕 세션에서 지표를 확인한 후 반등세를 보이면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고 유로달러 역시 완만한 반등을 기록하면서 1.36선 부근으로 레벨을 높여 시가 부근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금주에는 지난주 연준의 비둘기파적 기조 확인 이후 달러화가 완만한 하락 압력을 받는 가운데 변동성이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로는 미국의 개인 소득과 소비 지표가 금주의 주요한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라크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외부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달러화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달러화 가치가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주택 지표는 좋았지만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내구재 주문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번졌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동향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